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세상 이게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3월 14일 날 파이데이가 기대되고 있는데 그 전에 특별한 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커머셜 해커톤이 발표가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중국의 그 카나다 쪽에서 활동했던 그 도리스 인이라는 분이 필리핀의 그 파이코인 커뮤니티 GCB 314159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하고 버추얼 미팅을 했는 그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기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코아팀에서는 GCB가 314159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액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의 언급이고, 코아팀에서 그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에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SEC에 상당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블록체인의 그 거래 내역들을 보면은 파이코인을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나면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반가운 소식을 준다든가 오픈넷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파이데이에는 어떤 정말 반가운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이 가격이 얼마가 됐다든가 상당히 이런 뉴스들이 신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전고점을 비트코인이 도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반감기가 4월 달인데 돌아오지도 않았고, 원래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반감기가 지나고 한 1년까지는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그 시기를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뭔가 우리 파이코인도 그와 같은 기회를 잡아야만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9천만 원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저는 그와 같은 가격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파이코인 관련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국 그 SEC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더럼 현물 ETF 신청을 했던 그 신청사들하고 SEC가 3월 달에 회의를 통해서 5월에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이더럼 현물 ETF 때문에 이더럼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 생각에는 그 땡쿤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3월 13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3월 14일 날 메인넷에 적용되고 나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은 게, 이 땡쿤은 느린 거래 속도와 낮은 처리량을 개선시키고 이 높은 수수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그동안 이더럼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면서 생태계를 많이 확장은 했지만은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드럼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이런 ETF의 어떤 소식보다는 이런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 뉴스가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이비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런 기관 투자가 되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드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파이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확장시켜 놓은 것이 이제 이드럼이다. 레이어 2라든가 네트워크 시장이 이렇게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확장되어 가는 이 이드럼의 생태계를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이드럼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이런 기간이 금년 내 충분한 이런 불장이라고 할까, 이런 때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을 준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월렛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부터 가끔 이렇게 해왔는데,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우리 웹3에 우리보다 좀 더 먼저 나왔던 브레이브라는 곳에서 브레이브 월렛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기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었는데, 상당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네이티브 세그윗 비트코인 계정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그윗이라고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떼내서 하는 것 때문에 블록당 저장 용량도 좀 줄이면서 거래 속도를 상당히 올려주는 이런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 이걸 세그윗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것을 이제 세그윗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추가를 한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브레이브 월렛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드럼도 있고 상당히 다른 블록체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야, 이렇게 브레이브 월렛에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 월렛도 오픈되면은 이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시키면은 어떤 블록체인들도 여기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구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브레이브의 웹3보다는 파이 브라우저의 웹3가 정말 선두주자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오픈넷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오픈넷만 가면은 얼마든지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크게 해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웹3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런 명품 인증 블록체인 아우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름은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위뚱하고 프라다하고 까르띠에 이런 명품들이 이제 합쳐져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던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나왔던 뉴스들인데, 여기 이제 CEO가 했던 말이 이 명품 산업이 암호화폐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다. 더 이제 명품 산업이 암호화폐 웹3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것 같다, 이런 뉴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제품 여권, DPP라고 얘기하는 것,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디지털 제품 여권을 이제 아마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이 아마 2026년도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명품 샵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객들이 이제 DPPS를 통해서 이 추가적인 경험도 해보면서 이게 진품 여부와 이 진품이 만들어졌던 과정, 만일에 내가 수리를 맡기면 수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하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난 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웹3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DPPS를
디지털 제품 여건을 활용한다면은 고객들의 충성도와 제품의 보정, 여기에는 보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웹2에서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웹3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명품 가방, 명품들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를 만드는 것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이런 곳에서도 그동안 이 제품의 그 탄소 발자취까지도 기록을 해서 여기에 맞도록 제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품은 규정대로 만들어졌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웹3의 그 활용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성도에 의해서 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가 겸해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 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파이 브라우저가 웹3를 오픈해서 대중들하고 어떤 그런 그 활성화를 시킬 때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그 파이 브라우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커머셜 해커톤을 할 때 이 파이 OS를 이용해서 파일럿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면은 더 많이 거기에 좀 더 좋은 내용들을 넣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오픈 소스, 코드든 뭐든 오픈 소스를 이제 내걸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하는 것인 것처럼, 요즘 AI에 관련돼서도 오픈 소스냐 아니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오픈 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중앙일보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유럽의 샘 올트만, 프랑스 AI 이끄는 31세 맨슈라는 사람을 언급을 한 것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AI를 만들었던 샘 올트만에 대한 얘기는, 샘 올트만은 본래 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오픈 AI를 만들 때의 그 취지는 구글이 너무 AI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AI가 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오픈 AI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해서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그 나중에 영리 단체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샘 올트만하고의 어떤 의견 차를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나와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샘 올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이것들 챗GPT를 이제 더 활성화시켜서 챗GPT 이후에 챗GPT4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과정에는 여러분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챗GPT가 나온 이후에 많은 것이 이제 AI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본래 빌 게이츠 있을 때부터는 상당히 그 폐쇄적인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넷스케이프 같은 이런 브라우저를 익스플로어라는 것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성공시키지 못하고 다른 데 팔아버리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CEO를 맡았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이 오픈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나쁘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CEO로 나타났던
사티아 나델라, 이 인도 계통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주로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여기에 주로 일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MS 아저 분야에 근무를 하던 분이라서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오픈소스 개발 정책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MS가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2018년도에 나왔던 뉴스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오픈소스는 주로 이제 GitHub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 악마로 묘사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하면은 오픈소스의 탄압을 할 것 아니냐,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델라라는 CEO가 있으니까 좀 더 덜 할 것이다 해서 이제 GitHub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합병을 했던 그 이후에도 그래도 GitHub는 오픈소스를 개발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이제 기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유럽의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가 이 프랑스 AI를 이끌려고 9개월 만에 GPT-4의 성능에 근접한 스트랄라지를 일단 출시를 했다. 이것이 큰 성공을 이제 거뒀던 걸 보고 여러 쪽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런 팀이 지금은 뭐 34명 정도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오픈 AI하고 구글을 상대를 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이 분야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작년에만 한 5억 유로를 투자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그 장점은 아주 민첩성을 가지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스트랄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당히 재밌게 챗 GPT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긴 했는데, 이 미스트랄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서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본인들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폐쇄적으로 나오는 오픈 AI, 말은 오픈 AI인데 여기는 완전히 폐쇄적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미스트랄은 오픈 소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픈 AI와 구글을 상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암호화폐에서는 상당히 유행처럼 해왔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도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여기에 저도 큰 기대를 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중요한 뉴스들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